자, 오늘은 수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면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늘로 돌아가신 분들을 보고 영면에 드셨다. 긴 잠에 빠졌다. 이거예요. 잘 자는 사람 보고 죽은 듯이 잔다. 옛날 사람들은 죽음과 수면을 의미적으로 동일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수면에 빠지기 위해서는 이 현생과 잠시 동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걱정이 많아 환경이 안 좋아. 자꾸 현생에 매여 있는 거죠. 그러면 잠에 이를 수 없어서 불면이 온다 이거죠. 그럼 죽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심박수가 떨어지고 체온이 떨어지는 겁니다. 잠이란 심박수가 떨어지는 거다. 우리가 평상시에 심박수가 60에서 100 정도 돼요. 자면은 뭐 그래도 50 밑으로는 좀 떨어져야죠. 이 숙면에 이른다는 것은 심박수가 잘 떨어지는 환경에 나를 놓는 것이다. 그러면은 덥다. 심박수가 올라가겠죠. 심박수가 오르는 건 할 일이 많다. 할 일은 또 뭐 있어요? 소화, 방어, 항상성 유지 있겠죠? 항상성 유지. 내 코에 점막이 자꾸 말라.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해야 되잖아요. 할 일이 많아지면 심박수가 올라간다. 그러니 심박수가 유지가 되려면 할 일이 없어야 된다. 이 관점에서 수면을 보셔야 돼요. 그럼 뭐가 할 일이 없는 거냐? 사람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TV를 켜놓고 자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빛이 자꾸 나오고 소리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할 일이 많아지는데 왜 TV를 틀어놓고 잘까? TV가 없는 환경이 어두침침하고 조용한 환경이 외롭고 무섭고 TV 소리가 자꾸 들려야 잔 걱정이 없어지고 더 큰 할 일이 걱정과 두려움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TV 틀어놔야죠 그냥. 이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잠잘 때는 옳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습도를 신경을 안 써요. 그냥 온도는 그 보일러에 적혀 있잖아요. 근데 이 습도가 조금만 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은 습해지면 곰팡이가 엄청 생기고 건조해지면 바이러스가 엄청 생겨요. 이것들은 내 몸으로 자꾸 침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예요? 내가 방어하는 거잖아요. 그럼 할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심장이 계속 뛰겠죠. 바이러스와 곰팡이가 없는 습도를 맞춰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온도에 따라 다릅니다. 실내 온도 18도에서 20도다. 적정 습도가 60. 21에서 23이다. 적정 습도가 50. 실내 온도를 어떻게 해놓을지 정해야 되고 그에 따른 습도를 또 맞춰야 됩니다. 그럼 몇 도에 맞춰놓고 잠을 자야 되지? 일단 머리맡에 습도계나 온도계를 두셔야 되는데 에어컨을 몇 도로 틀어놨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머리맡에 온도가 몇 도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머리맡에 온도가 막 28도 이래요. 이 정도 별로 안 더워. 가만히 있으면 시원해. 잠을 잘 못 자요. 실제로 몸이 힘든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습도계 보면서 잘 체크해 주시고요. 이런 쿠팡 가면 7,000원이면 사니까요. 꼭 집에 구비해 두시고 머리맡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습도가 달라지면 어떤 게 문제냐면 건조하다는 것은 이제 코 점막이 건조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코가 말라 있으면 이 호흡이 제대로 안 돼요. 코 점막을 다시 촉촉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피가 들어가요. 왜냐면 피에서 물 성분을 꺼내 써서 코 점액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점액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몸의 액체는 대체로 피에서 끌어다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은 피를 코로 보내야 된다. 심장이 할 일이 있다. 심장이 할 일이 있으면 심박수가 안 내려간다. 그럼 잠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조하지도 습하지도 않아야 돼요. 뭐 습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습도 얘기했으니까 온도 얘기해보면요. 두한 종렬이라는 말이 있어요.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온도가 야 이거 적당하다 했는데 발이 막 차가워요. 그럼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발이 따뜻하고 머리는 시원해야 돼요. 잠잘 때뿐만 아니라 그냥 평소에 이 사람이 나 머리가 너무 더워. 근데 발이 차가워. 100% 환자죠. 머리로 열이 쏠리면 안 되고 발이 따뜻해야 돼요. 잘 때 어떻게 하느냐? 발에 이 버선 같은 양말을 신어주셔야 돼요. 발이 이 정도로 편안하게 들어가 있는 양말이 이렇게 꽉 끼면은 불편하죠. 천연 소재로 된 버선 같은 거 신고 주무시면 좋고요. 이마에 열이 자꾸 쏠린다. 그럼 이마에 물수건 그냥 대고 계세요. 이마에 열이 떨어지면서 좀 편안해집니다. 이거 되게 간단한 방법이에요. 눈에 안대하는 거를 하더라도 짧게 딱 해주고 빼주셔야 되지. 이거 한 상태로 자는 거는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빛 가리는 용도를 겸한다? 그러면 좋을 수 있지만 귀 쪽을 자꾸 불편하게 해요. 귀는 목 근육하고 연결돼 있어요. 목 근육에 영향을 끼치는데 목은 경동맥과 또 영향이 있죠. 그래서 귀를 불편하게 하면 경동맥이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안대를 좀 널널한 걸 하셔야 돼요. 배는 따뜻하게 하셔야 됩니다. 장이 이렇게 딱딱하면은 장 뒤로 지나가는 대동맥하고 배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둥둥 뛰는 대동맥, 대정맥 순환이 안 좋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대장 소장이 딱딱하면 위장을 압박하고
그리고 위장이 빵빵해져 있으면 심장을 압박해요. 그럼 심장 입장에서는 누가 자꾸 공격하면 심박수가 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장이 말랑말랑해져야 되는데 장을 따뜻하게 해놓으면 됩니다. 배는 항상 따뜻하게 해주시고 바른 양말을 신어주시고 머리는 시원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막 선풍기 바람 이렇게 틀어놓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온열은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자는 내내? 그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너무 더우면 안 돼요. 더우면 심박수가 안 내려가요. 어떤 특정 부위에 온도를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한 20분 정도까지는 열이 오른 채로 있는데 10분이 되고 1시간이 되면 이 조직이 계속 뜨거운 상태로 유지가 되면은 우리 몸이 손상을 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그 혈관들을 좁혀버려요. 그래서 온도를 낮추려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뜨겁게 길게 하면 오히려 차가워지고요. 냉찜질도 너무 차갑게 길게 하면 오히려 뜨거워져요, 피부가. 그렇기 때문에 한 2, 30분 정도 따뜻하게 딱 하고 옆에 치우고 주무시거나 갈수록 온도가 떨어지는 걸 쓰셔야 돼요. 전기 매트나 온수 매트 같은 거 너무 뜨겁게 틀어놓고 자면 잘 때 심박수랑 체온이 안 떨어져요. 그럼 자꾸 땀이 나고 찝찝하고 불편하고 할 일이 많아져요. 자다 깨는 거예요. 이 온수 매트 이런 것도 타이머를 맞춰놓고 끄시거나 내 온수 매트는 타이머 기능이 없어. 이 타이머 기능이 있는 제품이 있어요. 그거 사시면 됩니다. 얼마 안 해요. 온열할 때 전기로 된 것보다는 웬만하면 전자레인지 돌리는 거나 온수팩 같은 거가 가장 좋고 전기팩은 이제 하책이죠. 상책이 아닙니다. 베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체형을 우선 봐야 됩니다. 등이 굽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을 그대로 눕히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여전히 펴져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억지로 낮은 베개를 베면 고개가 뒤로 꺾여 버려요. 오히려 높은 베개를 당분간은 베주셔야 돼요. 높은 베개를 베야 몸이 불안하지가 않거든요. 베개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은 베개를 베도 편안한 등과 목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지 베개 높이로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등이 평평하고 고개도 이제 평평한 사람은 누우면 똑같이 이렇게 평평해지잖아요. 이 사람은 베개를 높은 거 베면 되게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낮은 거 베거나 아니면 목에다가 이렇게 수건 돌돌 말아서 끼워 넣거나 이런 식으로 당분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몸이 건강해지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경추베개 같은 건 어떨까요? 고개 이렇게 끼워놓고 이렇게 자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일단 제 입장에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잘 때 뒤척이지 못하거든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 못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 걸리는 게 뭐냐? 그냥 욕창 걸릴 것 같은 사람들 보호자들이 이렇게 굴려준단 말이에요. 자세 바꿔주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너무 딱딱한 베개는 목이 혈관에 눌리니까 혈액순환이 안 될 거고, 너무 말랑한 베개는 목이 이상한 자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 정도는 편안하다 싶은 강도, 편안한 높이의 베개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럼 평생 그렇게 살아? 그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 베개나 베도 안 불편해요. 그냥 땅바닥에 누워있어도 별로 안 불편해요. 목침을 베도 별로 안 불편해요. 그런 몸이 돼야 돼요. 제가 뭐 처음부터 그랬냐? 그렇진 않아요. 저도 불면증이 엄청 심했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저는 이 시계 똑딱거리는 소리 때문에 못 자서 시계 배터리 다 빼놓고 잤어요. 그리고 군대에 있을 때까지 등 날개 축지가 아파서 잠을 못 잤고 눈을 감았는데 안구가 너무 건조해서 시린 거예요. 저도 불면증이 굉장히 심했었고 베개를 되게 신경 썼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몸이 건강해지면 그냥 상관없게 돼요. 뒤척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기 위해서 피가 고여있지 않기 위해서 몸을 자꾸 움직여주는 행위인데 이게 되려면 아까처럼 목이 고정되어 있는 베개는 쓰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침대가 바닥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프레임이 있고 위에 매트리스가 올려져 있는 침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자면 이쪽으로 굴러떨어질 위험이 있어요. 근데 굴러떨어지진 않거든요, 실제로. 어렸을 땐 굴러떨어지죠. 저도 어렸을 때 한 2번인가 굴러떨어지고 그 후로는 안 떨어져요. 몇 번 굴러떨어지면 갑자기 철이 드느냐? 그게 아니라 몸이 불안해서 잘 때 긴장한 상태가 됩니다. 2층 침대 같은데 한번 주무셔 보시면은 이렇게 안 떨어지게 다 이렇게 프레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누워있으면 괜시리 불안해요. 그냥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프레임이 없어요. 한 요만한 파레트 같은 거 하나 위에 이렇게 매트리스나 토퍼 깔아놓고 바닥에 붙어서 잡니다. 하나도 안 불안해요. 불안한 것은 곧 불안하면 심박수 올라가죠? 그러니까 숙면에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침대는 항상 낮아야만 하고 지금 당장 프레임 어디다 버리지? 바닥에 붙어 있거나 바닥과 살짝 떨어져 있는 상태가 가장
뒤척이기 좋은 상태다. 뒤척임을 잘하면 몸에 피가 고이지 않기 때문에 심장이 또 할 일이 없어진다. 예를 들어서 목으로 피가 잘 안 간다고 해볼게요. 목 근육이 긴장을 해서 이 피가 못 올라가면 머리로 피가 안 가면 안 되잖아요. 심장이 더 빨리 뛰어야 돼요. 침구의 재질. 애기들 보면 목 뒤에 이렇게 택 있는 거나 기능성 티 같은 거 입히면 애기들은 되게 싫어해요. 예민해하고 목 뒤 계속 긁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성인들은 안 그러잖아요. 근데 성인도 똑같아요. 몸이 좀만 예민한 사람들은 다 느껴요. 순면하고 석유화학 합성 섬유는 몸이 받아들이는 그 긴장도가 달라요. 저도 합성 섬유 제품을 입으면 몸이 긴장하는 게 느껴지고 이 순면이나 비단 이런 천연 섬유는 몸이 긴장을 안 해요. 그래서 침구는 천연 소재여야 된다. 반드시. 그리고 이불은 조금 두껍고 무게감이 있으면 내 몸을 이렇게 쓱 누르잖아요. 그럼 안정감이 들어요. 안정감이 들면 심박수가 떨어지죠. 그럼 잠을 잘 잘 수 있고, 잠옷은 가급적 안 입으시는 게 낫고요. 벗고 자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떤 이 고무줄로 된 것도 결국에는 혈액순환에 맞고 몸을 불편하게 해요. 아까 뒤척인다고 했잖아요. 뒤척일 때 옷을 입고 있으면 걸려요, 자꾸. 뒤척이기 되게 불편해져요. 그럼 또 긴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옷은 안 입는 게 좋고 천연 섬유로 침구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수면 음악 있죠? 1000Hz 뭐 이런 거 있고, 아니면 ASMR 뭐 물 떨어지는 소리. 내가 이 음악을 듣고 머릿속에 잡념이 없어진다면 들으시고요. 들었는데 오히려 거슬려, 듣지 마세요. 결국에는 내 마음에 걱정이 없어지고 잡념이 없어질 수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차크라 같은 특정 주파수를 주면 몸이 좋아진다 이런 것들을 실제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못 느끼는 사람들은 백날 들어도 잘 몰라요. 이걸 들었을 때 실제 내 마음이 편해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힙합이나 락 음악을 들으면 내 마음이 편해져. 그거 들으면서 주무시면 됩니다. 빛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빛이 안 들어오는 게 좋아요. 그런데 어둠이 무서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잔잔한 조명 틀어놓는 게 맞아요. 무섭지 않아야 되고 긴장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입술이 있으면은 입마개를 해놓는 제품이 있어요. 이거는 코로 숨을 안 쉬고 자꾸 입으로 숨 쉬어서 하는 건데요. 코로 숨을 왜 못 쉬지? 당연히 코로 숨 쉬는 게 좋은 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코가 건조하거나 코 점막이 부풀면 코로 숨을 못 쉬니까 입으로 자꾸 숨을 쉬는 거거든요. 코로 숨을 쉬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꾸 입에다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입으로 숨을 못 쉬게 하면 잠잘 때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몸이 불편해지겠죠? 그러니까 입은 웬만하면 막지 마시고 코로 숨을 잘 쉬게 하는, 차라리 이렇게 콧구멍 이렇게 띡띡 해가지고 콧구멍 이렇게 확장시키는 제품이 있어요. 이거는 해도 됩니다. 저한테 치료받는 분들은 이 볼이 있잖아요. 제가 팔에 붙여주는 볼, 테이프도 같이 드리잖아요. 이 코가 이렇게 옆면에서 보면 이렇게 콧볼 있고 콧구멍 있고 한 이쯤에다가 붙여놓으세요. 정확한 위치는 저한테 여쭤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양쪽에다 붙여놓으시면 혈액순환이 조금 개선됩니다. 어쨌든 입을 막지 마시고 코가 건조해지는 원인을 제거하셔야 입으로 숨을 안 쉬어요. 코로 숨을 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야뇨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나는 잠에 드는데 소변 때문에 깨. 그럼 소변이 마려운 게 도대체 뭘까? 방광이 이렇게 있어요. 방광이 이렇게 커져요. 소변이 들어차면 요렇게 신경이 붙어 있는데 여기다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요렇게 커지면 이 신경에 대한 장력이 커지겠죠? 그러면 이 신호가 들어가면서 내가 소변 마렵구나, 이렇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소변이 얼마만큼 차있나 중요한 게 아니라 방광이 어느 정도 압력을 받냐에 따라 소변이 얼마나 마려운지가 결정이 돼요. 그러면 방광이 요만큼 커져도, 그러니까 이따만큼 커지는 게 아니라 요만큼 커져도 여기로 가해지는 압박력이 강해지면 소변이 마려워요. 그래서 배에 자꾸 누르면 소변 마려워 이러잖아요. 방광이 이렇게, 소장이 이렇게 있고 대장이 이렇게 있어요. 여성분들은 자궁이 있겠죠. 대장과 소장의 압력이 높으면 방광을 압박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소변이 마려워서 깨는 게 아니라 대장과 소장 그리고 자궁의 압력이 높으면 소변을 보러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야뇨에 좋다고 하는 약이나 이런 거 먹을 게 아니죠. 소장이랑 대장의 압력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럼 곧 가스가 빠져야 되고 내장 지방이 없어야 되고, 내장 지방은 한순간에 없앨 수 없으니까 가스 빼는 방법 뭐냐, 이렇게 서서 다리를 자꾸 이렇게 들었다가 내리세요. 무릎 이렇게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시면 돼요. 서서 해도 되고 누워서 해도 돼요. 그럼 이 장이 자꾸 움직인단 말이에요. 가스가 잘 빠지겠죠. 그리고 방귀를 끼지 않아도 가스는 장기 내로 흡수가 돼요. 장을 자꾸 움직여주면 가스가 흡수가 되면서 방광에 대한 압박력이 줄어들고 잠에 덜 깨게 되고, 배를 따뜻하게 해주면 또 장이 부드러워지면서 방광을 덜 압박하게. 수면과 운동에 대한 얘기인데요. 당연히 고강도 운동을 하면 안 돼요.
고강도 운동을 하면 몸이 각성되고 심박수가 올라가고 잠을 못 자겠죠. 이게 지쳐서 쓰러질 수는 있으나 그건 기절하는 거고 잠을 자는 게 아니죠. 스트레칭을 하거나 다리 올리는 거 정도, 그 정도는 오히려 몸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내 몸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뭐 스트레칭 하거나 가볍게 심박수가 안 올라갈 정도로 운동해 주시는 거는 수면에 도움이 되고요. 어떤 연구가 있는데 그 운동을 꾸준하게 이제 낮 시간에 16초 정도 하면은 운동을 안 한 그룹에 비해서 잠에 이르는 시간이 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이 됐든 낮에 해주시는 것은 불면증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은 결국에 긴장을 하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고 여기서 이렇게 CT 찍듯이 한 장 한 장 한 장 이렇게 잘라서 우리 몸을 계속 관조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턱에 힘을 주고 있네. 나도 모르게 내가 인상을 쓰고 있네. 내가 긴장을 많이 한 곳을 힘을 살짝 풀어줘야 돼요. 누워있는데 몸에 힘을 주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균형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몸이 휴식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힘을 착착착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잔잔한 호수처럼 돼 있어야지 자꾸 잡념이 들어와서 파도 치듯이 되면 안식에 이를 수 없겠죠. 물론 잘 때 어깨 아프고 이러면 당연히 편하지 못하죠. 그런 것들은 그걸 고쳐야 되는 것이지만 그냥 내 걱정을 해서 아니면 내 환경이 안 좋아서, 환경이라면 뭐 습도, 온도, 뭐 불빛, 소음 그런 것들을 정말 내 인생의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잘 잘 수 있는 환경을 기필코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옆에 자꾸 남편이 코를 골아요. 그럼 따로 자야 돼요. 남편 때문에 내가 힘들면은 남편이 미워져요. 그럼 집안이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괜히 같이 자가지고 서로 스트레스 받으니 따로 자는 게 낫다는 겁니다. 잠을 잘못 자는 사람은 치료할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자야만 삶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